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최근도 아닌 어느 날이었어요. 산과 들이 둥글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그 마을 이름은 바람모퉁이 마을이었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죠.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산등성이를 돌아온 바람이 꼭 그 마을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바람은 빵 냄새를 데려왔고, 낮 바람은 풀잎 냄새를 데려왔고, 저녁 바람은 먼 하늘에 구름 냄새를 살짝 묻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바람은 참 착하다고요. 서두르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마을에는 유난히 뭐든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했고, 누구는 숫자를 빠르게 외웠고, 누구는 그림을 금방 완성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 늘 한 박자쯤 늦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온유였어요. 온유는 느렸어요. 밥을 먹는 것도 느렸고,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조금 느렸지요. 친구들이 무언가를 물으면 온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웃으며 말했어요. 온유는 너무 느리다. 거북이보다 느린 것 같다고요. 아이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온유의 마음에는 그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말이 떠올랐지요. 온유는 혼자 있을 때면 마을 밖 개울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조약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들반들한 돌, 동글동글한 돌, 납작해서 물수제비를 뜨기 좋은 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쁜 돌을 골라서 가져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애매했고, 색도 흐릿했고, 모양도 어딘가 어설펐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법한 돌이었지요. 그런데 온유는 그 돌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온유는 그 돌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넌 왜 아무도 안 데려갈까? 조금 속상하겠다. 온유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어보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온유는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온유의 집은 마을 끝 작은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창문 하나가 남쪽을 향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지요. 해질 무렵이면 집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온유는 방 안선반 위에 돌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주었지요. 이제 여기 있어. 우리 집은 조용해서 좋을 거야. 그날 밤 온유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깊은 숲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습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쓸모를 너무 빨리 정하면 보물도 돌멩이로 보이게 된단다. 온유는 꿈속에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천천히 보는 아이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꿈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온유는 눈을 뜨자마자 선반 위 돌을 바라봤어요. 돌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요. 그때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유야, 광장으로 나와. 오늘 장터 열려. 온유는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역시 시간이 걸렸어요. 신발끈을 묶고 모자를 쓰고 다시 벗고 물을 챙기고 다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지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나무 장난감, 꽃으로 만든 장식, 반짝이는 구슬들까지 다양했어요. 온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지요. 그때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다. 풍차 위에 달려있던 바람깃이 사라졌다. 그걸 찾아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갔어요. 온유도 뒤따라갔지만 역시 가장 늦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언덕을 오르고 있었지요. 온유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발밑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은빛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온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니 비슷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그 흔적을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 때 온유는 옆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반쪽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유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앞발이 뿌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옆에는 바람깃이 놓여 있었어요. 온유는 바로 알았어요. 여우가 훔친 게 아니라 호기심에 물고 왔다가 다친 거라는 걸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온유는 빵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여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온유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뿌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우가 움직이면 멈추고 다시 천천히 이어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풀어냈어요. 그 순간 큰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온유는 여우를 안고 몸을 굴려 피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가지가 떨어졌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굴러 나왔어요. 바람깃의 중심 부품이었어요. 온유는 그걸 주워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아무도 못 찾았는지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온유는 여우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이제 가도 돼. 여우는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졌어요. 온유는 바람깃과 조각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정말 찾았냐고 물었어요. 온유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작은 흔적을 따라간 이야기, 여우를 도운 이야기까지요. 처음엔 믿지 않던 아이들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목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까지 찾은 아이가 진짜 찾은 거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의 선물은 온유의 것이다. 하지만 온유는 말했어요. 저는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숲길에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숲길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온유는 집으로 돌아와 돌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돌이 전보다 다르게 보였어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 세상에는 빠르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온유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무도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가끔 멈춰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느리다고 생각하나요? 괜찮아요.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천천히 볼 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최근도 아닌 어느 날이었어요. 산과 들이 둥글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그 마을 이름은 바람모퉁이 마을이었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지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산등성이를 돌아온 바람이 꼭 그 마을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바람은 빵 냄새를 데려왔고, 낮 바람은 풀잎 냄새를 데려왔고, 저녁 바람은 먼 하늘에 구름 냄새를 살짝 묻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바람은 참 착하다고요. 서두르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마을에는 유난히 뭐든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했고, 누구는 숫자를 빠르게 외웠고, 누구는 그림을 금방 완성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 늘 한 박자쯤 늦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온유였어요. 온유는 느렸어요. 밥을 먹는 것도 느렸고,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조금 느렸지요. 친구들이 무언가를 물으면 온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웃으며 말했어요. 온유는 너무 느리다. 거북이보다 느린 것 같다고요. 아이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온유의 마음에는 그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말이 떠올랐지요. 온유는 혼자 있을 때면 마을 밖 개울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조약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들반들한 돌, 동글동글한 돌, 납작해서 물수제비를 뜨기 좋은 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쁜 돌을 골라서 가져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애매했고, 색도 흐릿했고, 모양도 어딘가 어설펐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법한 돌이었지요. 그런데 온유는 그 돌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온유는 그 돌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넌 왜 아무도 안 데려갈까? 조금 속상하겠다. 온유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어보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온유는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온유의 집은 마을 끝 작은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창문 하나가 남쪽을 향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지요. 해질 무렵이면 집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온유는 방 안선반 위에 돌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주었지요. 이제 여기 있어. 우리 집은 조용해서 좋을 거야. 그날 밤 온유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깊은 숲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습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쓸모를 너무 빨리 정하면 보물도 돌멩이로 보이게 된단다. 온유는 꿈속에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천천히 보는 아이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꿈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온유는 눈을 뜨자마자 선반 위 돌을 바라봤어요. 돌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요. 그때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유야, 광장으로 나와. 오늘 장터 열려. 온유는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역시 시간이 걸렸어요. 신발끈을 묶고 모자를 쓰고 다시 벗고 물을 챙기고 다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지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나무 장난감,
꽃으로 만든 장식, 반짝이는 구슬들까지 다양했어요. 온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지요. 그때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다. 풍차 위에 달려있던 바람깃이 사라졌다. 그걸 찾아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갔어요. 온유도 뒤따라갔지만 역시 가장 늦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언덕을 오르고 있었지요. 온유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발밑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은빛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온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니 비슷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그 흔적을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 때 온유는 옆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반쪽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유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앞발이 뿌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옆에는 바람깃이 놓여 있었어요. 온유는 바로 알았어요. 여우가 훔친 게 아니라 호기심에 물고 왔다가 다친 거라는 걸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온유는 빵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여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온유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뿌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우가 움직이면 멈추고 다시 천천히 이어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풀어냈어요. 그 순간 큰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온유는 여우를 안고 몸을 굴려 피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가지가 떨어졌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굴러나왔어요. 바람깃의 중심 부품이었어요. 온유는 그걸 주워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아무도 못 찾았는지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온유는 여우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이제 가도 돼. 여우는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졌어요. 온유는 바람깃과 조각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정말 찾았냐고 물었어요. 온유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작은 흔적을 따라간 이야기, 여우를 도운 이야기까지요. 처음엔 믿지 않던 아이들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목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까지 찾은 아이가 진짜 찾은 거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의 선물은 온유의 것이다. 하지만 온유는 말했어요. 저는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숲길에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숲길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온유는 집으로 돌아와 돌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돌이 전보다 다르게 보였어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 세상에는 빠르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온유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무도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가끔 멈춰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느리다고 생각하나요? 괜찮아요.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천천히 볼 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최근도 아닌 어느 날이었어요. 산과 들이
둥글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그 마을 이름은 바람모퉁이 마을이었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지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산등성이를 돌아온 바람이 꼭 그 마을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바람은 빵 냄새를 데려왔고, 낮 바람은 풀잎 냄새를 데려왔고, 저녁 바람은 먼 하늘에 구름 냄새를 살짝 묻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바람은 참 착하다고요. 서두르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마을에는 유난히 뭐든 빠르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했고, 누구는 숫자를 빠르게 외웠고, 누구는 그림을 금방 완성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 늘 한 박자쯤 늦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온유였어요. 온유는 느렸어요. 밥을 먹는 것도 느렸고,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조금 느렸지요. 친구들이 무언가를 물으면 온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웃으며 말했어요. 온유는 너무 느리다. 거북이보다 느린 것 같다고요. 아이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온유의 마음에는 그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말이 떠올랐지요. 온유는 혼자 있을 때면 마을 밖 개울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조약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들반들한 돌, 동글동글한 돌, 납작해서 물수제비를 뜨기 좋은 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쁜 돌을 골라서 가져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애매했고, 색도 흐릿했고, 모양도 어딘가 어설펐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법한 돌이었지요. 그런데 온유는 그 돌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온유는 그 돌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넌 왜 아무도 안 데려갈까? 조금 속상하겠다. 온유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어보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온유는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온유의 집은 마을 끝 작은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창문 하나가 남쪽을 향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지요. 해질 무렵이면 집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온유는 방 안선반 위에 돌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주었지요. 이제 여기 있어. 우리 집은 조용해서 좋을 거야. 그날 밤 온유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깊은 숲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습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쓸모를 너무 빨리 정하면 보물도 돌멩이로 보이게 된단다. 온유는 꿈속에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천천히 보는 아이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꿈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온유는 눈을 뜨자마자 선반 위 돌을 바라봤어요. 돌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요. 그때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유야, 광장으로 나와. 오늘 장터 열려. 온유는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역시 시간이 걸렸어요. 신발끈을 묶고 모자를 쓰고 다시 벗고 물을 챙기고 다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지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나무 장난감, 꽃으로 만든 장식, 반짝이는 구슬들까지 다양했어요.
온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지요. 그때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다. 풍차 위에 달려있던 바람깃이 사라졌다. 그걸 찾아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갔어요. 온유도 뒤따라갔지만 역시 가장 늦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언덕을 오르고 있었지요. 온유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발밑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은빛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온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니 비슷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그 흔적을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 때 온유는 옆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반쪽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유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앞발이 뿌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옆에는 바람깃이 놓여 있었어요. 온유는 바로 알았어요. 여우가 훔친 게 아니라 호기심에 물고 왔다가 다친 거라는 걸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온유는 빵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여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온유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뿌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우가 움직이면 멈추고 다시 천천히 이어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풀어냈어요. 그 순간 큰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온유는 여우를 안고 몸을 굴려 피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가지가 떨어졌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굴러 나왔어요. 바람깃의 중심 부품이었어요. 온유는 그걸 주워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아무도 못 찾았는지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온유는 여우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이제 가도 돼. 여우는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졌어요. 온유는 바람깃과 조각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정말 찾았냐고 물었어요. 온유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작은 흔적을 따라간 이야기, 여우를 도운 이야기까지요. 처음엔 믿지 않던 아이들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목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까지 찾은 아이가 진짜 찾은 거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의 선물은 온유의 것이다. 하지만 온유는 말했어요. 저는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숲길에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숲길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온유는 집으로 돌아와 돌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돌이 전보다 다르게 보였어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 세상에는 빠르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온유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무도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가끔 멈춰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느리다고 생각하나요? 괜찮아요.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천천히 볼 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최근도 아닌 어느 날이었어요. 산과 들이 둥글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그 마을 이름은
바람 모퉁이 마을이었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지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산등성이를 돌아온 바람이 꼭 그 마을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바람은 빵 냄새를 데려왔고, 낮 바람은 풀잎 냄새를 데려왔고, 저녁 바람은 먼 하늘에 구름 냄새를 살짝 묻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바람은 참 착하다고요. 서두르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마을에는 유난히 뭐든 빠르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했고, 누구는 숫자를 빠르게 외웠고, 누구는 그림을 금방 완성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 늘 한 박자쯤 늦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온유였어요. 온유는 느렸어요. 밥을 먹는 것도 느렸고,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조금 느렸지요. 친구들이 무언가를 물으면 온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웃으며 말했어요. 온유는 너무 느리다. 거북이보다 느린 것 같다고요. 아이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온유의 마음에는 그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말이 떠올랐지요. 온유는 혼자 있을 때면 마을 밖 개울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조약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들반들한 돌, 동글동글한 돌, 납작해서 물수제비를 뜨기 좋은 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쁜 돌을 골라서 가져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애매했고, 색도 흐릿했고, 모양도 어딘가 어설펐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법한 돌이었지요. 그런데 온유는 그 돌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온유는 그 돌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넌 왜 아무도 안 데려갈까? 조금 속상하겠다. 온유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어보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온유는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온유의 집은 마을 끝 작은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창문 하나가 남쪽을 향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지요. 해질 무렵이면 집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온유는 방 안선반 위에 돌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주었지요. 이제 여기 있어. 우리 집은 조용해서 좋을 거야. 그날 밤 온유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깊은 숲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습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쓸모를 너무 빨리 정하면 보물도 돌멩이로 보이게 된단다. 온유는 꿈속에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천천히 보는 아이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꿈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온유는 눈을 뜨자마자 선반 위 돌을 바라봤어요. 돌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요. 그때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유야, 광장으로 나와. 오늘 장터 열려. 온유는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역시 시간이 걸렸어요. 신발끈을 묶고 모자를 쓰고 다시 벗고 물을 챙기고 다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지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나무 장난감, 꽃으로 만든 장식, 반짝이는 구슬들까지 다양했어요. 온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지요.
그때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다. 풍차 위에 달려있던 바람깃이 사라졌다. 그걸 찾아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갔어요. 온유도 뒤따라갔지만 역시 가장 늦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언덕을 오르고 있었지요. 온유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발밑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은빛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온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니 비슷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그 흔적을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 때 온유는 옆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반쪽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유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앞발이 뿌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옆에는 바람깃이 놓여 있었어요. 온유는 바로 알았어요. 여우가 훔친 게 아니라 호기심에 물고 왔다가 다친 거라는 걸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온유는 빵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여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온유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뿌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우가 움직이면 멈추고 다시 천천히 이어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풀어냈어요. 그 순간 큰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온유는 여우를 안고 몸을 굴려 피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가지가 떨어졌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굴러 나왔어요. 바람깃의 중심 부품이었어요. 온유는 그걸 주워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아무도 못 찾았는지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온유는 여우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이제 가도 돼. 여우는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졌어요. 온유는 바람깃과 조각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정말 찾았냐고 물었어요. 온유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작은 흔적을 따라간 이야기, 여우를 도운 이야기까지요. 처음엔 믿지 않던 아이들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목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까지 찾은 아이가 진짜 찾은 거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의 선물은 온유의 것이다. 하지만 온유는 말했어요. 저는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숲길에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숲길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온유는 집으로 돌아와 돌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돌이 전보다 다르게 보였어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 세상에는 빠르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온유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무도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가끔 멈춰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느리다고 생각하나요? 괜찮아요.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천천히 볼 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최근도 아닌 어느 날이었어요. 산과 들이 둥글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그 마을 이름은 바람모퉁이 마을이었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죠.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산등성이를 돌아온 바람이 꼭 그 마을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바람은 빵 냄새를 데려왔고, 낮 바람은 풀잎 냄새를 데려왔고, 저녁 바람은 먼 하늘에 구름 냄새를 살짝 묻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바람은 참 착하다고요. 서두르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마을에는 유난히 뭐든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했고, 누구는 숫자를 빠르게 외웠고, 누구는 그림을 금방 완성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 늘 한 박자쯤 늦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온유였어요. 온유는 느렸어요. 밥을 먹는 것도 느렸고,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조금 느렸지요. 친구들이 무언가를 물으면 온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웃으며 말했어요. 온유는 너무 느리다. 거북이보다 느린 것 같다고요. 아이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온유의 마음에는 그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말이 떠올랐지요. 온유는 혼자 있을 때면 마을 밖 개울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조약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들반들한 돌, 동글동글한 돌, 납작해서 물수제비를 뜨기 좋은 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쁜 돌을 골라서 가져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애매했고, 색도 흐릿했고, 모양도 어딘가 어설펐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법한 돌이었지요. 그런데 온유는 그 돌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온유는 그 돌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넌 왜 아무도 안 데려갈까? 조금 속상하겠다. 온유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어보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온유는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온유의 집은 마을 끝 작은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창문 하나가 남쪽을 향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지요. 해질 무렵이면 집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온유는 방 안선반 위에 돌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주었지요. 이제 여기 있어. 우리 집은 조용해서 좋을 거야. 그날 밤 온유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깊은 숲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습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쓸모를 너무 빨리 정하면 보물도 돌멩이로 보이게 된단다. 온유는 꿈속에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천천히 보는 아이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꿈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온유는 눈을 뜨자마자 선반 위 돌을 바라봤어요. 돌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요. 그때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유야, 광장으로 나와. 오늘 장터 열려. 온유는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역시 시간이 걸렸어요. 신발끈을 묶고 모자를 쓰고 다시 벗고 물을 챙기고 다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지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나무 장난감, 꽃으로 만든 장식, 반짝이는 구슬들까지 다양했어요. 온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지요. 그때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다.
풍차 위에 달려있던 바람깃이 사라졌다. 그걸 찾아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갔어요. 온유도 뒤따라갔지만 역시 가장 늦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언덕을 오르고 있었지요. 온유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발밑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은빛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온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니 비슷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그 흔적을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 때 온유는 옆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반쪽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유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앞발이 뿌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옆에는 바람깃이 놓여 있었어요. 온유는 바로 알았어요. 여우가 훔친 게 아니라 호기심에 물고 왔다가 다친 거라는 걸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온유는 빵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여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온유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뿌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우가 움직이면 멈추고 다시 천천히 이어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풀어냈어요. 그 순간 큰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온유는 여우를 안고 몸을 굴려 피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가지가 떨어졌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굴러 나왔어요. 바람깃의 중심 부품이었어요. 온유는 그걸 주워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아무도 못 찾았는지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온유는 여우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이제 가도 돼. 여우는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졌어요. 온유는 바람깃과 조각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정말 찾았냐고 물었어요. 온유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작은 흔적을 따라간 이야기, 여우를 도운 이야기까지요. 처음엔 믿지 않던 아이들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목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까지 찾은 아이가 진짜 찾은 거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의 선물은 온유의 것이다. 하지만 온유는 말했어요. 저는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숲길에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숲길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온유는 집으로 돌아와 돌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돌이 전보다 다르게 보였어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 세상에는 빠르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온유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무도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가끔 멈춰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느리다고 생각하나요? 괜찮아요.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천천히 볼 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아주 오래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최근도 아닌 어느 날이었어요. 산과 들이 둥글게 둘러싸인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그 마을 이름은 바람모퉁이 마을이었어요. 이름이 참 신기하지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고요. 산등성이를 돌아온 바람이 꼭 그 마을에서 한번 쉬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 바람은 빵 냄새를 데려왔고, 낮 바람은 풀잎 냄새를 데려왔고, 저녁 바람은 먼 하늘에 구름 냄새를 살짝 묻혀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바람은 참 착하다고요. 서두르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마을에는 유난히 뭐든 빠르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누구는 달리기를 잘했고, 누구는 숫자를 빠르게 외웠고, 누구는 그림을 금방 완성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 사이에 늘 한 박자쯤 늦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온유였어요. 온유는 느렸어요. 밥을 먹는 것도 느렸고, 걷는 것도 느렸고, 대답하는 것도 조금 느렸지요. 친구들이 무언가를 물으면 온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야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웃으며 말했어요. 온유는 너무 느리다. 거북이보다 느린 것 같다고요. 아이들은 장난으로 한 말이었지만 온유의 마음에는 그 말이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말이 떠올랐지요. 온유는 혼자 있을 때면 마을 밖 개울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조약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반들반들한 돌, 동글동글한 돌, 납작해서 물수제비를 뜨기 좋은 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쁜 돌을 골라서 가져가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손대지 않는 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돌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크기도 애매했고, 색도 흐릿했고, 모양도 어딘가 어설펐어요.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법한 돌이었지요. 그런데 온유는 그 돌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온유는 그 돌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넌 왜 아무도 안 데려갈까? 조금 속상하겠다. 온유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집어들었어요. 손에 쥐어보니 묘하게 따뜻했어요. 햇볕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온유는 그 돌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온유의 집은 마을 끝 작은 언덕 아래에 있었어요. 창문 하나가 남쪽을 향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지요. 해질 무렵이면 집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어요. 온유는 방 안선반 위에 돌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먼지를 털어주었지요. 이제 여기 있어. 우리 집은 조용해서 좋을 거야. 그날 밤 온유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깊은 숲 속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모습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쓸모를 너무 빨리 정하면 보물도 돌멩이로 보이게 된단다. 온유는 꿈속에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천천히 보는 아이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단다. 그리고 꿈은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온유는 눈을 뜨자마자 선반 위 돌을 바라봤어요. 돌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 보였지요. 그때 밖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유야, 광장으로 나와. 오늘 장터 열려. 온유는 급하게 준비를 시작했지만 역시 시간이 걸렸어요. 신발끈을 묶고 모자를 쓰고 다시 벗고 물을 챙기고 다시 확인하느라 조금 늦었지요.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나무 장난감, 꽃으로 만든 장식, 반짝이는 구슬들까지 다양했어요. 온유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지요. 그때 이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다. 풍차 위에 달려있던 바람깃이 사라졌다. 그걸 찾아오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겠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갔어요. 온유도 뒤따라갔지만 역시 가장 늦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언덕을 오르고 있었지요. 온유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발밑에서 작은 깃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은빛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온유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니 비슷한 흔적이 이어져 있었어요. 온유는 그 흔적을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위로 올라갈 때 온유는 옆 숲으로 들어갔어요. 숲 반쪽에는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온유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어린 여우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앞발이 뿌리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옆에는 바람깃이 놓여 있었어요. 온유는 바로 알았어요. 여우가 훔친 게 아니라 호기심에 물고 왔다가 다친 거라는 걸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할게. 온유는 빵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여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온유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뿌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여우가 움직이면 멈추고 다시 천천히 이어갔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결국 풀어냈어요. 그 순간 큰 나뭇가지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온유는 여우를 안고 몸을 굴려 피했어요. 큰 소리와 함께 가지가 떨어졌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바닥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굴러 나왔어요. 바람깃의 중심 부품이었어요. 온유는 그걸 주워 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왜 아무도 못 찾았는지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온유는 여우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이제 가도 돼. 여우는 잠시 온유를 바라보다가 숲으로 사라졌어요. 온유는 바람깃과 조각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놀랐어요. 정말 찾았냐고 물었어요. 온유는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작은 흔적을 따라간 이야기, 여우를 도운 이야기까지요. 처음엔 믿지 않던 아이들도 점점 조용해졌어요. 목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까지 찾은 아이가 진짜 찾은 거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이 말했어요. 오늘의 선물은 온유의 것이다. 하지만 온유는 말했어요. 저는 선물 대신 부탁이 있어요. 숲길에 동물들이 다치지 않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광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주워가지 않던 돌의 비밀.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숲길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천천히 주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온유는 집으로 돌아와 돌을 바라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돌이 전보다 다르게 보였어요. 온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 것 같아. 세상에는 빠르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온유는 여전히 느렸지만 아무도 그걸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가끔 멈춰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도 느리다고 생각하나요? 괜찮아요.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더 오래 보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천천히 볼 때 보이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